1호선 전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계단을 따라 2호선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시각 급행 열차가 다니는 승강장에서도 시민들이 내려오면서 대합실은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인파로 내부 계단 앞은 금세 장사진을 이룹니다. 혼잡도를 줄이겠다며 지난 7년 동안 830억 원을 투입한 서울지하철 신도림역. 매일 45만 명이 오가는 이 역에서 벌어지는 출근 시간 모습입니다. 너무 아침부터 진짜 빠지는 신도기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호선 신도림역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이 역의 혼잡도를 낮추는 공사를 예산 383억 원을 들여 이미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승강장과 계단의 혼잡도가 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호선 강남 방향의 혼잡한 승강장 너머로 텅 비어있는 공터가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새로 지은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넘어가 봤습니다. 구조물의 폭이 12m나 되는 신축 승강장이 신도림역의 끝에서 끝까지 이어집니다. 열차 타는 곳을 대폭 넓히고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만들었다는 서울메트로의 발표는 바로 이 4번 승강장을 지목한 겁니다. 이렇게 2,500제곱미터를 넓혀놓고도 4번 승강장은 출근 시간 그리고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만 일부 열차에 한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확장된 부분을 이용하는 승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차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로 출발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신종 차량에서 인차가 출고차가 나와가지고 인차로 출발해서 거의 사용하지도 않을 승강장을 새로 짓는데 수백억 원을 투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문건을 입수해 들여다봤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감사원은 신도림역 등 혼잡한 지하철역의 통로 용량을 넓히라고 지적합니다. 이후 2년 만에 수립된 시설 개선 기본 계획을 보면 원래 양방향 열차가 함께 다니던 승강장에서 신촌 방향 열차만 타도록 하고 새로 확장하는 4번 타는 곳을 강남 방향 열차가 다니는 전용 승강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승강장을 나눠서 운영하는 방식은 총 3단계의 공사 가운데 400억 원 남짓 들어가는 1단계 공사만 끝내도 가능한 것으로 용역보고서는 판단합니다. 그 결과 승강장의 혼잡도를 절반 밑으로 낮춘다는 것이 이 기본 계획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새로 넓힌 승강장으로 열차가 들어가려면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열차가 이렇게 갈아타다 보면 속도를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열차 지연이 사실 발생되고 열차 지연이 생기죠. 그러면은 더 빨리빨리 승객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죠.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양방향 타는 곳을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신도림역에서 출발하는 일부 열차만 4번 승강장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승강장과 계단을 대폭 넓히는 당초 계획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안팎에서는 확장 승강장을 강남 방향 전용으로 쓰지 않는 한 승객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혼잡도 개선 효과 역시 적거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쪽 방향 승강장을 분리하는 2단계 공사까지 끝내야만 실질적으로 혼잡도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2호선 신도림역 혼잡도 개선 사업은 383억 원을 들여 1단계 공사만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닥 효과가 없잖아요. 그 출근 시간대 잠깐 그렇게 몇 개 열차 이렇게 하는 걸로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2단계 사업이 그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이제 끝난 지 한 5년 사고 없어요. 추가 사고 없다고. 추가적으로 좀 예산이 잡혀 있거나 확인해 봤더니 예. 없대요. 아, 네. 그러면 뭐 예산을 신청한 것도 없고요. 예. 그렇다면
1단계 사업만으로 혼잡도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까요? 서울메트로가 1단계 공사 결과라면서 내세우는 신도림역 출발 열차의 승강장 분리는 사실 혼잡도 공사와는 상관없이 200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승강장은 35% 이상, 계단은 20%가량 혼잡도가 이미 줄었다고 당시 서울메트로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내선과 외선을 분리하는 2단계 계획은 취소된 게 아니며 1단계 사업 이후 혼잡도를 분석한 결과 굳이 2단계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1단계를 끝나서 이제 효과가 이제 검증을 해서 그때 이후에 따로 이제 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애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언젠가 2단계 공사를 추진하게 될 경우 승강장을 미리 넓혀놓은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1단계 공사만으로 혼잡도가 D등급까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그 이제 그 전문 기관에서 2014년인가 15년 그 기준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료가 그때도 이제 D등급 나왔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D등급은 나왔어요, 기준. 하지만 서울메트로의 계산 자료를 보면 외선 순환 승객을 완전히 4번 승강장으로 분리했다고 가정한 채로 혼잡도를 추산한 것이어서 지금의 열차 운행 방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온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듣기 싫어요. 뭐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그거 하고 나서 큰 차이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도 방금 말했는데요. 1호선 신도림역을 운영하는 코레일은 서울메트로와는 별도로 447억 원을 투입해 지상 통로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신축 대합실을 이용하는 승객은 전체 신도림역 승객의 2%뿐입니다. 이처럼 신도림역의 혼잡도를 줄이겠다며 7년 동안 지상과 지하에 쏟아부은 예산만 합쳐서 830억 원입니다. 신도림역을 오가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오늘도 고단한 출퇴근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